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자, 생명공학의 기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 이어질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던 줄기세포 얘기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의 전망과 미래, 그래서 유전자 치료나 DNA 칩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이어서 할까 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PCR도 다룰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재 120페이지를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들 배아줄기세포하고 성체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의 그다음에 차이점이 있죠.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 배아를 이용하느냐 아니냐. 여긴 배아를 이용하고요. 이 둘은 배아 이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거의 전형 성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 2N짜리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는 거. 요거죠.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는 거. 그죠? 근데 요거는 분화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죠? 요거는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고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 잘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줄기세포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세포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누구로부터 왔다? 난자. 동물에 있는 암컷, 이렇게 왔다. 이런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교재 120페이지에 3번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증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관지에서 기관지의 형태만 남기고 모든 세포를 제거한다. 이 세포가 있으면 기증자의 세포가 되는데요. 이걸 환자에게 넣어주게 되면 환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죠. 자, 세포 제거한 다음에 환자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합니다. 자, 이 줄기세포는 바로 성체줄기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를 구성하는 세포로 분화시킨다. 그리고 이 기관지 형태에서 나의 분화된 세포를 이식하여 새로운 기관지를 만든다. 제가 지난 강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만든 기관지는 결국 환자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만든 기관지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이 환자에게 이식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는요. 자, 줄기세포가 이용된 거죠. 세포융합 기술이 이용된 게 아닙니다. 가는 새로운 기관지의 골격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형태만 남기고 세포 제거하는 거니까 기관지의 골격, 그 모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관지의 골격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세포는 그냥 납작하게 되니까 세포는 말랑말랑하니까 푹 쳐지겠죠. 그냥 한 층으로 그냥 펼쳐지겠죠. 그죠? 뭐라고 그래야 하나? 느낌이 그냥 세포 덩어리가 되겠죠. 근데 그걸 이제 관으로 이렇게 기관지 관으로 만들려면 일단 이 형태가 있어야겠죠. 그 골격이. 네.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에서 환자의 줄기세포를 이용함으로 이식 거부 반응이 최소화된다. 그렇죠. 환자의 거니까. 환자의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환자와. 그래서 거부 반응이 없다. 최소화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자,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이쪽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경로. 자, 이쪽 경로를 보시면 환자의 체세포의 핵을 추출했습니다. 체세포 하면은 EN 써주시면 돼. EN. 한 개체를 결정하는 모든 유전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핵의 난자랑 합체 도킹 시켰어. 됐죠? 그러면 이건 체세포 핵이식. 배아 줄기세포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줄기세포는. 그죠? 체세포 핵이식 또는 핵치환. 자, 이렇게 핵치환 핵이식을 시킨 다음에 배반포 시기까지 발생을 시키면은 여기에 이제 줄기세포들 있죠? 아직 무엇이 될래?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는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가 있어요. 네. 그죠? 좋아요. 자, 이걸 추출해서 이제 다양한 세포로 이제 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 EN인데요. 이걸 이식을 할 때 이 환자에게 이식을 할 때 어차피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환자의 체세포에서 갖고 있는 유전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이쪽 경로는 바로 체세포 해기식을 통한 복제 배아 줄기 세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죠? 거부 반응 없습니다.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어요. 배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은요 정자하고 수정을 시켰네요. 난자하고 정자하고 수정이 돼서 수정란으로부터, 그죠? 정자와 난자의 유전자가 반반씩 섞인 수정란으로부터 배반포식까지 발생시켜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유전자하고 환자하고는 다르죠. 다르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되셨죠? 네. 자, 기억. B보다 A를 이용하는 것이 면역 거부 반응이 적다. 맞죠? 이 경우보다 이쪽이 이걸 이용하는 게 더 거부 반응이 적습니다. 이식 받기 전 환자의 체세포와 B는 핵 속 유전자가 같다. 이식 받기 전, 자, B하고 환자의 체세포와 B는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서 수정란이니까 얘하고 환자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지 않아요. 성체줄기 세포보다 C를 이용하는 것이 생명윤리적인 문제가 적다? 성체줄기 세포가 배아를 이용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들 몸에 있는, 그죠? 성인의 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배아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적은 게 바로 성체줄기 세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셨죠? 요거는 윤리적인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자, 라스트 문제입니다. 5번 들어갈게요. DNA 조각들을 이용해서 유전자 지문법으로 분석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요게 이제 DNA 지문 또는 유전자 지문인데, 자, 요거는 자, 이제 PCR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PCR을 이용해서.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은 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제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DNA 지문 또는 유전자 지문이 일치하면 유전자가 같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무늬가 패턴이 일치하면, 문양이 일치하면. 그럼 여기서는 핵은 DNA가 유전자가 A하고 C하고 일치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토콘드리아는요, 세포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B하고 C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2n짜리가 2n이니까 2n과 2n 핵이 일치하겠죠. 그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회색지, 둘 중에 하나는 줄기세포 이렇게 되겠죠. 이번엔 난자의 세포질에 있는 거 있죠. 여기 미토콘드리아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줄기세포의 미토콘드리아하고 흰쥐, 여기 세포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하고 같아.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흰쥐고 둘 중에 하나는 줄기세포죠. 근데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얘죠. 예. 그러니까 C가 줄기세포가 되는 거야. C가 줄기세포 되는 거고요. 그럼 B는 당연히 흰쥐의 세포. 그 다음에 당연히 A는 이 줄기세포랑 일치하는 핵 DNA가 일치하니까, 그쵸, 회색지의 세포가 되겠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A는 줄기세포다. 틀렸죠. 니은 B는 흰쥐의 세포다. 맞았죠. 디귿, C는 회색지의 세포다. 틀렸죠. 그죠? 일단 뭐 이것만 찾으면 해결됩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더 진화되고 변형되면 보기가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걸 묻겠죠. 다른 걸 물어봤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낼 테니까 걱정하들 마세요. 알겠죠? 예, 걱정하들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를 딱하니 넘기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생명공학의 미래가 나옵니다. 야, 여러분들 얼렁타임하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생명공학 기술 엄청나게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죠? 이제 미래 여러분들이 이제 한테 제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폐기물들 있죠. 폐기물, 쓰레기,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해하는 미생물들, 생명공학 기술로 분해하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정말 처리가 곤란한 것들을 분해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일단은 그 자연 상태에서 이제 뭐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는 그 플라스틱인가요? 네, 그런 거 또 이제 뭐 개발이 된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 122페이지에 보시면 생명공학의 응용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많아요. 그죠? 2번 내용 좀 봐주세요. 2번 생명공학 응용의 개요. 뭐 신약을 개발하는 것들 나오고요. 단백질 의약품도 나오고. 근데 유전자 치료가 나오네요. 유전자 치료 잠깐만 보겠습니다. 유전자 치료. 자, 유전자가 이제 선천적으로 유전자에 고장이 난 친구가 있어요. ADA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장 났어요. 결핍증. 자, ADA라는 건 이제 효소예요. 이 효소 어떤 특정 효소를 못 만들어요. 그 유전자가 고장 나서. 자, 우리 사람에게 ADA 유전자가 있어요. 정상적인 ADA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가 고장 난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요 어떻게 돼요? 아프죠. 울죠. 왜? 얘가 결핍되면 면역력이 선천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면역력이 선천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됐어요? 선천성 면역 결핍증을 앓게 되죠. 자, 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렇죠. 싹둑 잘라냅니다. 싹둑 잘라내가지고는요 바이러스에 실어줘요. 자, 이 유전자를 자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노란색 유전자를 바이러스에다 넣어줘. 자, 이런 게 이제 운반체역하라는 바이러스죠. 운반체역하라는 바이러스. 뭐 일명 벡터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연결할 땐 연결 효소가 필요하고 자를 때는 제한 효소가 필요하죠. 유전자 조작 기술이에요. 유전자 재조합.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골수 세포를 끄집어내요. 골수 세포. 골수 세포에다가 얘를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면 이 유전자를 이 아이의 여기다가 넣어줘요. 이 아이는 왜 아팠다고요? ADA 유전자가 고장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ADA라는 효소를 못 만들어서 선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된 아이예요. 그런 아이한테 정상적인 유전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ADA 결핍인 아이한테 ADA 유전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실어서 딱 골수세포에 넣어줬어요. ADA 유전자. 그리고 골수를 마구마구 배양을 해서 여기다가 딱 넣어주면 자기 세포에다 넣었기 때문에 거부 반응 없이 이 아이는 일부의 골수 세포들이 ADA 유전자를 갖게 돼요. 전부 다 아니에요. 온몸에 있는 체세포 전부 다 아닙니다. 일부의 골수 세포들이 ADA 유전자를 가지니까 그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ADA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ADA 결핍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증세가 완화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유전자 치료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고장난, 잘못된 돌연변이를 일으킨 그 유전자를 대신해서 정상적인 유전자를 넣어주거나 치환시켜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공장기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GMO 나오네. GMO. 유전자 조작, 생명체 얘기했어요. 식물하고 동물 둘 다 있다고 그랬고, 가축, 품종, 미생물. 최근에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미생물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우리가 분해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분해하게끔 하는 거. 기름을 또 분해할 수 있는. 그죠? 이런 미생물들 많이 생명공학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또는 이제 지금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뽀플에 보시면 DNA 마이크로 어레이즈라는 게 나옵니다. DNA 마이크로 어레이즈. 이거 일종의 그 DNA 칩이거든요. DNA 칩. 그래서 이제 123페이지에 DNA 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DNA 칩. DNA 칩하고 이 단백질 칩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이제 바이오 칩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단백질 칩은요, 여기에 이제 특정한 항체,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는 항체들을 딱 단일 코론 항체로 해서 이제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칩에다가 특정 세포로부터 얻은 단백질들을 쫙, 물론 여기다가 이제 뭐 형광으로 이제 표시하거나 이제 이런 애들 딱 뿌리면 이제 합체 도킹 했을 때 나타나는 그 표지를 보고, 형광을 보고, 패턴을 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세포는 정상이다, 아니다, 암세포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 그죠? 가장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단백질 칩, 유전병 진단이나 암에 진단할 수 있는 거, 단백질 칩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DNA 칩은 여기에 이제 아주 작은 그 손톱 정도인가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DNA 염기 서열 알고 있는 애들을 쫙 이렇게 넣어놔요. 오케이, 딱 넣어놓습니다. 네, 여러 개가 이제 동일한 게 여러 개씩 쫙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단일 가닥으로 넣어놓습니다. 단일 가닥으로, 이중 나선이 아니라 단일 가닥으로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떨 때 쓰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 DNA 칩. 자, DNA 칩은 어떤 걸? 자, 여기 이제 정상 세포가 있고요.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죠. 뭐 정상 조직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암세포 또는 암 조직이 있어요. 자, 암. 자,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요. 만약에 이게 위에 있는 아래. 위에 있는 정상세포고 위에 있는 암세포라고 칠게요. 원래 이거 위세포였죠. 근데 왜 달라졌을까요? 위장에 있는 정상세포하고 위장에 있는 암세포 왜 달라졌을까? 그 유전자 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죠? 유전자 이상이 생긴 거야. 자, 그럼 이 둘의 유전자가 이상이 생겼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르겠죠. 그죠?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으니까 뭔가 잘못된 단백질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단백질 만들 때 이게 유전자가 이렇게 DNA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DNA로부터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mRNA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mRNA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암세포에 있는 DNA로부터 mRNA가 만들어져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변역되면 단백질 만들어지고 번역되면 단백질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 차이를 알아보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단백질 칩이에요. 단백질 칩. 여기서만 이제 딱 어떤 검출이 된다. 진단 키트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이 DNA 칩은 여기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뭔지를 알아보는 거야. 자, 뭔 얘기냐? 잘 보세요. 여기 유전자 어때요? 다 발현됩니까? 아니죠. 다 발현될 수는 없죠. 일부 유전자만 발현되는 거잖아요. 일부 유전자만. 그죠? 근데 얘하고 발현되는 유전자가 똑같을까요? 똑같으면 얘도 정상이면 얘도 정상이어야 되죠. 근데 차이가 있겠죠. 발현되는 유전자가 차이가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mRNA 있죠. mRNA가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mRNA가 딱 발현이 됐는데 요거를 역전사를 한번 시켜볼게요. 역전사라고요? 역전사. 자, 역전사 효소라는 게 있어요. 역전사 효소. 그건 여러분들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124페이지에다가 넣어놨어요. 우리들의 교재 124페이지에 보면 에이즈의 생활사 있습니다. 에이즈라는 병을 일으키는 HIV의 생활사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에이즈. 이거 뭐의 약자야? 이제 다 살았네. 이런 거죠. 이제 재미없네요. 자,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HIV잖아. 얘가 우리의 그 보조 티림프구, 이 티림프구를 숙주 삼아서 이제 들어가는데 RNA 바이러스예요. 얘가 갖고 있는 그 핵산이 DNA가 아니라 RNA 바이러스예요. RNA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먼저 RNA를 넣어주죠. 숙주세포에다가. 근데 RNA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빨리 DNA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역전사야. 다시 DNA에서 RNA 될 때를 전사라고 그러죠.
근데 RNA에서 DNA가 되는 게 역전사야. 근데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어 얘는. 완전 서프라이즈한 바이러스야. 자, 뭐 일종의 뭐 레트로 바이러스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역전사 효소를 처리하면요. 여기서 DNA가 만들어져요. DNA가 만들어져. 되셨어요? DNA. 자, 이 DNA를 DNA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이제 컴플리멘터리 DNA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컴플리멘터리 DNA. 됐죠? 예.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형광을 딱 입힐게요. 정상 조직에서 유래된 cDNA는 자, 녹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암세포로부터 만들어진 cDNA는 적색. 됐죠?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결국 뭘까요? 그쵸? 여기에 있는 DNA, 발현된 DNA야. 여기 있는 수많은 DNA의 그 유전자 중에서 발현된 거죠. 얘도 발현된 거죠. 자, 그럼 얘 이렇게 형광을 딱 표시한 걸 여기다가 딱 뿌려. 자, 뿌려 해가지고 한창 동안 이제 냅두다가 세척을 해. 세척을 해서 이제 결합한 놈이 있을 거야. 왜? 얘도 단일 가닥, 얘도 단일 가닥. 얘하고 염기서열이 상보적이라면 어떻게 돼? 결합을 할 수 있을 거야. 되셨어? 결합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자 이렇게 정상 조직으로 만드는 cDNA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자, 이쪽에는 암세포. 자, 이것을 자, 이렇게 딱 볼게요. 여기다 놓고 제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문양을 한번 잡아 볼게요. 문양을. 뭐 계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자, 이렇게 여기는 파란색. 파란색이라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 그다음에 여기는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빨간색 유리한데? 이거 두 개만 더 넣으면 이기네. 자, 빨간색. 그다음에 여기도 빨간색. 자, 만약에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이쪽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DNA가 있었어요. 우리가 염기서열 알고 있는 그 유전자, 그죠? 특정 유전자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얘가 여기 결합하고 얘가 여기 결합하고 얘가 여기 결합했다고 하면은 정상 조직에서 발현된 유전자는 이거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미 염기서열 알 수 있는 거를 자기다 갖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DNA 칩에다가 이렇게 단일 가닥으로 갖다 놓은 거니까요. 알겠죠? 탐지 DNA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탐침 DNA 또는 탐침 DN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어때? 암세포로부터 발현된 유전자는 바로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유전자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정상 조직에서 암세포가 되면은 이런 유전자들이 발현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맞죠? 또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는 노란색을 띈다고 볼게요. 노란색을 띠는 이유가 뭐냐면 그쵸? 얘도 붙은 거야. 얘도 가서 붙었고 여기서도 얘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 다 발현된 거야. 둘 다. 그쵸? 여기서도 발현되고 여기서도 발현된 게 노란색 부위. 다시 파란색 부위는 어떤 유전자가 붙은 거예요? 그쵸? 정상 세포에서 발현된 그 유전자가 결합한 거야. 그 유전자란 뜻이에요. 그 유전자. 빨간색 부위는요. 암세포에서만 발현된 그 DNA 가서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양이나 패턴을 보시면 돼요. 노란색은요. 둘 다 붙은 거야. 둘 다 여기서도 발현되고 여기서도 발현됐다 이런 얘기야. 되셨지? 자, 그러면은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다음에 환자에게 그 환자의 세포야. 환자의 세포로부터 쭉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가지고 여기다가 쫙 했더니 어떻게 됐어? 여기다 딱 했더니 이 형광이 문양이 어디에서 이제 검출이 되냐면요. 뭐 파란색으로 입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상인 거예요. 아까 정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병을 진단해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나왔다. 이런 문양으로 나왔다. 뭐 그러면 암이 될 가능성. 그죠? 암으로 좀 많이
변질이 됐다. 뭐 이렇게도 진단할 수 있고요. 굉장히 간편하게 간단하게 단시간 내에 질병을 진단할 수 있어요. 암이라든가 유전병. 왜? 유전자 이상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은요, 일일이 그 사람의 세포의 DNA 제한 요소 잘라서 뭐 전기용동하고 뭐 DNA 지문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근데 DNA 칩으로는 손쉽게 쉽게 진단이 가능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DNA 칩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들의 교재 130페이지에 있는 1번, 2번 유전자 치료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0페이지 좀 먼저 펼치세요. 자, 이제 PCR 들어가기 전에 요거 개념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원래 골수세포는 전부 파괴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환자는 정상적인 적혈구를 갖게 된다. 자, 이 환자는 그쵸. 당연히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유전자를 넣었기 때문에 이 골수에서 정상적인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자손은요, 어차피 자손을 골수에서 만드는 게 아니야. 정자를 골수에서 만드는 게 아니야. 그죠? 이 사람의 생식세포는 당연히 비정상 유전자가 자손에게 이제 가는 거죠. 생식세포를 통해서는. 그죠? 말도 안 되고요. 이 환자의 모든 세포 아니죠. 일부의 골수 세포만이 정상적인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환자의 모든 세포 아니죠. 아니죠. 됐죠? 그래서 모든 세포가 유전자 운반자를 갖는 게 아니고, 유전자를 갖는 게 아니라, 자, 일부의, 이거 뭐 운반치 유전자를 왜 갖습니까? 근데 세포가 운반치 유전자를 뭐 전부 다 갖는 건 아니고요. 그죠? 일부만. 되셨죠? 예,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2번.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에 대한 설명과 치료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ADA 결핍증에 있는 환자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환자에 대한 얘기예요. 가한 아에서 제한 요소가 사용된다. 자, 자르죠? 또 자르죠. 그죠? 동일한 제한 요소 처리해서 연결 효소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1번, 2번 맞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된 것 당연히 맞죠. 바이러스는 유전자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운반체, 유전자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환자에게 삽입된 정상 AD 유전자는 자식에게 유전되지가 않죠. 왜? 일부 골수세포에서만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질 뿐이지, 이 환자는 이미 온몸에 다 비정상적인 체세포가 있죠. 비정상적으로. 즉 ADA 유전자가 없는 체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생세포는 당연히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자손에게는 그렇죠. 비정상적인 ADA 유전자가 가겠죠. 네, 5번 잘못됐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PCR을 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PCR을 알아봐야 될 시간인데, 우리들 이제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그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그래서요.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야. 자, 좀 전에 제가 DNA 지문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언급은 해드렸는데,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만약에 DNA를 하나 가져왔어요. DNA. 딱, 이 DNA.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범죄 현장에서 이제 혈흔이라든가 아니면은 머리카락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 끊임없이 이제 세포를 막 몸에서 떨군다고 그랬어요. 그죠? 세포들이 떨구는데, 그걸 이제 딱 가져온 거야. 아, 범인으로 추정되는 DNA를 딱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제한 요소를 처리하는 거야. 특정 제한 요소를 처리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싹둑, 그다음에 여기도 싹둑 잘렸다고 쳐볼게요. 됐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일단은 이만큼의 DNA에서 조각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요렇게 유리판이 있어요. 유리판에다가 요거를 겹쳐줘. 이렇게 두 개의 유리판이 겹쳐진 거야. 겹쳐져서 요 사이에다가 젤을 넣어요. 젤.
젤을 넣는 거예요, 사이에. 그리고 나서 요 홈에다가 where이라고 그러는데 이 홈에다가 얘를 넣는 거야. 얘를 딱하니 넣습니다. 여기다가 이 DNA 조각들, 제한 요소로 자른 이 용이 그 범죄 현장에서 가져온 그 DNA 있죠. 범인이라고 추정되는 그 DNA의 조각들을 여기다 딱 넣고 전극을 걸어줘. 여기다 딱 전극을 걸어줘. 전극을 걸어주는데 DNA가 인산당 염기에서 인산 때문에 인산이 PO4 3-잖아요. 그래서 음전하를 띄어요. 전하를 띱니다.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극 걸어줘. 여기를 플러스극 걸어주면 여기 있는 DNA 조각들, 얘네들 이 조각들이 바로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자! 그러면서 막 이동을 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이 젤을 뚫고 그 사이사이로 막 가는데 작은 건 멀리 가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작은 건 멀리 가겠지만 큰 조각은 멀리 못 가요. 그죠? 자, 이렇게 세 조각이 있는데 이 작은 조각은 가장 멀리 가서 여기에 띠를 형성하고 여기야 얘야 이 조각이. 그 다음에 얘는 가장 큰 조각이니까 여기에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으니까 한 요 정도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됐죠? 되셨어? 다시 잘 보세요. 전극을 걸어요. 전기를 걸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DNA 조각들이 이동을 하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데 작은 조각이 멀리 가요. 큰 조각은 멀리 못 가요. 되셨어? 이런 걸 이제 전기 용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기 용동법, electrophoresis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띠가 나타나. 요게 DNA 지문이야. DNA 지문. 자, 그런데 자, 용의자를 잡아왔어요. 용의자를. A라는 용의자, B라는 용의자, C라는 용의자를 잡아왔어. 그래서 같은 부분, DNA의 이 같은 부위, 물론 이 DNA도 이제 이런 DNA 지문할 때 그 염기 서열이 좀 반복되는 그 구간이 있어요. 염기 서열이 의미 없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구간이 있어. 그걸 이제 싹둑싹둑 자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잘라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길이들이 달라져요. 어쨌든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그래서 A라는 사람도 여기서 처리했던 제한 요소랑 동일하게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동일한 제한 요소를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A는 여기가 싹둑 잘리고 그 다음에 B는 여기가 싹둑 잘리고 여기도 싹둑 잘리고 자, 이렇게 잘리고 그 다음에 C는 여기 싹둑 잘리고 여기 싹둑 잘렸어. 그럼 뭐 범인 누군지 바로 나오네. 에이. 자, 이 A라는 사람의 DNA 조각들을 여기다 놓고요. B라는 사람의 DNA 조각을 여기다 놓고요. C는 여기다 놓고요. 역시 전기 용동시킵니다. 그랬더니 A는 얘가 어때요? 얘보다 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보다 덜 가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어느 정도? 얘하고 얘 비교하면은 누가 더 커? 비슷한 것 같은데 얘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자 여기 그냥 이렇게 할게 그냥 제 마음이야. 그 다음에 요거 셋 다 비슷하네. 아이고 이거 참 여기 모여 있다고 칠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니까 그쵸? 여기 됐어. 자, 이렇게 되면은 A, B, C의 DNA 지문이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범죄 현장에서 가져온 이 혈흔의 DNA 지문과 C라는 용의자의 C라는 용의자의 DNA 지문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 당신이 범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는요, 친자 확인할 때도, 이건 범인 식별할 때도 쓰지만, 친자 확인할 때도 씁니다.
친부모냐 아니냐, 친자 확인, 그죠? 그래서 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만약에 여기가 아버지고 여기가 엄마다. 얘가 자식이겠느냐? 아니죠. 다르잖아. 그죠? 최소한 C가 자식이 되려면 아버지에 있는 거, 어머니에 있는 거 있어줘야 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럼 이건 어디서 온 거야? 아버지야, 어머니야? 없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친자가 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자, 친자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사고 현장에서 DNA를 수습해서요 신원을 확인할 때도 이럴 때도 이렇게 DNA 지문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뭐가 궁금하냐?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친자로 확인을 뭐 해봤는지 당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뭐 머리카락 무슨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에도 봐서도 머리카락 뭐 하나 정도, 그죠? 범죄 현장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정도 떨어지지 막 머리카락 다 뽑아가지고 야씨 나 잡아봐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혈흔도 아주 미세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일단 자기 거를 유전자 지문할 때 DNA 지문할 때 이제 입안에다 이렇게 면봉으로 살짝 상피세포. 근데 그게 보이지 않죠? 그죠? 세포 한두 개? 와, 이게 보이지 않는 정도가 DNA가 이렇게 사람의 눈에 띄게 DNA 조각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건 정말 적은 양의 DNA인데 이 DNA를 가지고 여기다가 DNA 이 눈에 사람의 눈에 딱 띄게끔 이 DNA 조각들이 있으려면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DNA를 증폭시켜야 되는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증폭시켜야 되는 기술이 필요했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 얘랑 똑같은 거 있죠? 이 DNA를 채취해가지고 이 DNA랑 똑같은 DNA를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늘리면 어때요? 동일한 제한 효소를 처리했을 때 다 똑같이 여기가 잘리겠지. 싹둑 잘리고 여기도 싹둑 잘리겠죠. 그러면 이 DNA 조각들은 당연히 아까 멀리 갔으니까 여기에 모여 있을 테고요. 그죠? 이 DNA 조각들은 크니까 멀리 못 가도 여기에 모여 있을 테고요. 이 DNA 조각들은 이거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띠 모양, 이 지문, DNA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DNA 지문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빠르게 DNA 지문들이 이용될 수 있게끔 된 거는 결국은 이 방법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뭐야? PCR이야. 중합효소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뭘? DNA를 증폭시키는 거야. DNA를 복제시키는 거야, 인위적으로.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뭐 이거 말고도요. 사실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현재의 그쵸. 시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이제 병원성, 바이러스 확인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고병원성이냐 아니냐, 어떤 바이러스냐 이런 거 할 때도 가검을 채취하죠. 새들로부터, 그죠? 오리나 닭으로부터 채취한 걸 가지고 증폭을 시켜. 그 DNA, 그죠? 그 바이러스 DNA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증폭시킨 거를 가지고 전기용동, 뭐 DNA 지문, 뭐 이런 것 등등,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검출해낼 수가 있어. 어쨌든 증폭 방법 이거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하다가 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검출하는 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DNA 지문 얘기가 끝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한 PCR법인데요. 자, 과연 동일한 DNA를 어떻게 해서 증폭을 시킬까? 자, DNA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한 분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DNA를 뜯어내야 돼. 뜯어내야죠. 자, 뜯어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DNA를 인위적으로 복제시켜야 되는 거니까 DNA 이중 나선을 뜯어내고 반보존적 복제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복제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고요. 프라이머죠, 프라이머. 그죠? 프라이머가 이제 따닥 여기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따닥, 따닥 붙어야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프라이머로부터 쭉, 이 프라이머로부터 쭉 해서 DNA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그러면 하나의 한 분자의 DNA가 두 분자가 되는 거야. 한 번 복제 분열. 딱. 이거는 복제시켜서 분열하는 게 아니고 딱 장치에 넣고 돌리는 거야. 회전시킨다. 순환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 비밀이 있죠. 자, DNA를 딱 넣었어. 넣고 나서 고온으로 만들어. 90도 넘는 거예요. 고온. 고온 상태에서 DNA의 이 이중 가닥이 풀어져.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DNA 변성이라고 그래. 뭐라고? DNA 변성. 됐죠? 염기와 염기 사이가 딱 풀어지는 거야. 고온에서. 물론 이 DNA에 G하고 C의 비율이 만약에 많다. 이 DNA가 G하고 C의 비율이 크다라고 하면 온도를 좀 더 올려줘야 돼. 뭐 92도, 93도, 94도, 뭐 이렇게 95도 이렇게 올려줘야 돼. 왜? 3중 수소결합 때문에 수소결합 수가 많기 때문에 떨어뜨리기가 힘들어. 어려워.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 그 다음에는 이 저온 50도 정도는 이제 50도대 정도로 이제 낮춰줘. 오케이? 50도에서 60도 사이 딱 저온 정도로 낮춰주면 여기서 이제 프라이머가 결합을 해. 항상 복제할 때는 누구부터 출발한다고? 프라이머. 됐죠? 프라이머가 합체도 키 합니다. 이때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쪽이 주연 가닥의 몇 다시 쪽이냐면 3다시 쪽이야. 됐어요? 주연 가닥의 3다시 쪽이야. 됐지? 그래서 프라이머가 5다시 이렇게 이제 결합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는 프라이머 결합했으니까 이제 온도를 조금 올려서 한 72도, 어바웃 한 72도 정도 해주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DNA 중합효소에 의해서 DNA 합성이 일어나. DNA가 이제 합성되기 시작해. 여기서부터 DNA 중합효소가 이제 3- 말단에 OH 있으니까 가자! 그러고 이제 합성. 가자! 그리고 합성.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어? 자, 이게 기계에서 장치에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만약에 이 프라이머를 RNA 프라이머를 써버리면 여기가 이제 RNA가 돼버립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제거가 될 수가 없어. 그죠? 왜? 다음에 오는 DNA 중합효소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 몸에서는 세포에서는 RNA 중합효소지만 이런 장치에서는 이런 PCR에서는 이런 기술에서는 DNA 프라이머를 쓰는 거예요. 이미 제작된 DNA 프라이머를 쓰는 거야. 오케이? DNA 프라이머.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돼? 이 두 분자가 네 분자가 돼. 역시 고온, 저온, 중온. 고저중이야요. 자, 고저중. 자, 두 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그러면서 2의 n승계가 되는 거야. 10회전하게 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DNA 한 분자가. 이런 거 10회전하면 2의 10승계가 되지. 이런 식이야. 자, 다시. 자, X축은 시간입니다. X축은 시간. 자, Y축은 온도. 자, 가장 높은 온도, 처음에 이 DNA를 고온에 두는 거야. 고온에 딱 두니까 어떻게 돼? 변성. 그 다음에 저온에 두니까 어떻게 돼? 가장 낮은 온도에 두니까 프라이머 결합. 그 다음에 중온에 두니까 DNA 합성. 되셨어? 오케이? 고저중 됐습니까? 예.
우리들의 교재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제가 그래프랑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고온에서 DNA 변성돼서 이중 가닥이 단일 가닥이 된다. 됐죠? 네, 이때 G12 비율에 따라서 온도가 G12 비율이 높으면 좀 더 온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 온도를. 그 다음에 저온에서는 프라이머가 결합한다. 이땐 프라이머, DNA 프라이머를 쓴다. 됐죠? 자, 프라이머 결합했고요. 이렇게 두 개의 프라이머 결합했고요. DNA 합성할 땐 DNA 중합 효소가 쓰인다. 됐어요? 72도, 어바우트 72도 정도에서 DNA 합성할 때 DNA 중합 효소가 쓰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이 도구들을 뭘 넣어줘야 되느냐? 자, 이 PCR에서 이 도구들을 여기다 써 드릴게요. PCR에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증폭하려고 하는 표적 DNA가 필요하죠. 됐죠? 표적 DNA. 그 다음에 DNA 프라이머가 종류에 두 종류의 DNA로 만든 프라이머가 필요해요. 프라이머. 됐죠? 네, 그 다음에 DNA 합성할 때 필요한 게 뭐야? DNA 중합효소. 근데 DNA 중합효소는요, 지금 고온이 있기 때문에 열에 강한 DNA 중합효소 쓰는 거야. 그래서 타크 DNA 중합효소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열에 강한 겁니다. 열에 강한 DNA 중합효소.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호열성 고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열을 좋아하는 고세균, 막 80도, 90도 막 이런 데서 하는 세균이 있어. 그 세균으로부터 추출한 열에 강한 DNA 중합효소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DNA를 지금 합성시키는 거잖아. DNA 복제시키는 거잖아. 그때 필요한 게 뭐야? 그치? DNTP입니다. DNTP. 그죠? DATP, DTP, DCTP, GTP죠? 네. 요걸 GTP. 요것들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재료가 되죠. 그죠? 네. 인산 3개의 디옥시리보스에다 염기. 얘네들을 재료로 해서 계속 여기 끊어주면서 다다다닥 붙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DNA가 증폭이 된다라는 거예요. 와, 이걸 한 번 더 계속할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 그것은요, 지금 125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이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죠?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제 DNA 증폭을 시키는 건데요. 사실상 이걸 가지고 수능은 상당히 까다롭게 냅니다. 개념은 요 정도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개념은 요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표적 부위에 프라이머가 어떻다, DNA 염기서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다양한 걸 물어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기본적인 PCR 방법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심화된 부분들, 좀 더 부가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자동 염기서열 분석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생명과학 박기웅이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 I went to a shrink to